김노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바가 뭐냐? 중뽕, 즉 중국뽕을 맞은 사람을 중바라고 하죠. 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 예찬론자라 그럴까? 무조건 중국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근에 매체에 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중바는 죽지 않는다. 좀 더 교활해질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영상 클립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우한 자요, 중국 자요, 서울支持 중국. 지난 6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70년대 들어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우리가 좀 곤란을 겪긴 했지만은 그렇게 큰 침체를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큰 거 한 방을 맞죠. IMF 외환 위기를 맞았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극복하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IMF 이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데는 중국과의 교류가 점점 확대된 게 큰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최근 20년의 성장에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가 큰 영향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은 굉장히 친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 정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경제계는 당연하죠. 언론, 모든 분야가 친중화가 되고 그 분야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친중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측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2가량이 친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더 심화된 거는 2010년 이후입니다.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가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G2라는 말이 생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을 격찬하는 발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빠르면 2025년이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 붐이 이렇습니다. 이때서부터 어떤 친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중뽕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중바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사실 전임 정권에 와서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권은 완전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고 심지어는 좀 굴종적이다 라는 인상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건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뭐라고 발언을 했나 하면은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사실 굴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이고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말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를 빨아먹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016년도 그 다음에 선거에 박원순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걸 보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대국.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중국은 대국이면서 높은 산봉우리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은 더 높아지게 된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높은 산봉우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 아시아의 번영이 온다, 또는 아시아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지난 정권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친중 정책이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적에 백신을 도입하려고 그랬지. 중국 백신, 그 나중에 이제 물 백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도입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친중 의식은 엘리트가 강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반중 정서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언제로 보나 하면은 이명박 정권 때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국가는 전부 다 중국의 속국이다. 이게 동북공정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혐한 운동, 또 사드 보복이 일어나죠. 그 광경을 보면서 롯데마트에 물건을 끄집어다가 불태우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중국이 참 문제가 많구나 라는 어떤 반중 감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봉송이 서울을 지나갈 적에 그 강남에 있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중국 유학생 6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난동을 피웠죠. 그래서 경찰을 폭행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을 폭행하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참 씁쓸하다 못해 정말 이제 한심하지요. 일반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는 안 좋아지고, 그 안 좋아지는 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너무 얕잡아 본다, 또는 이거 중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침탈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죠. 그렇지만 엘리트들의 의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분야의 친중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거긴 학계 또는 대학도 포함되는 겁니다. 대학이 중국이랑 친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을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요 선진국들, 미국이 특히 그게 심한데요. 그 중국이 설치한 공자 학원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유수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서대학은 아직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자학원에는 무슨 공자학원이 중국의 문화 이거를 전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시진핑 자료실이라고 꽤 큰 자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선전 목적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금 동결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 유치에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의 10분의 1 이상이 중국 학생들입니다. 즉, 그 대학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을 중국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친중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의 성장, G2,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빠들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몽, 시진핑이 내세운 중국몽과 1대1로를 아주 극찬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자금이 북한에 투자되면 북한 발전은 시간 문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1대1로 계획으로 북한에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가령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라면은 중국이 투자를 하죠. 근데 휴전선 이남에 남한이 떡 버티고 있는데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 활동 해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친중화 되는 걸 무서워하는 나라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이 중국으로부터 원유 좀 지원받고 또 식량 좀 지원받는 걸 원하지만은, 또는 미사일 기술 지원받는 걸 원하지만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친중화되는 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와, 중국이 돈이 많고 1대1로에 그냥 1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니까 야, 그 북한에다가 쏟아부으면은 북한이 급속히 성장하겠구나라고 혹세무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G2가 아니라 G1이다. 이제 미국은 끝났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다. 그래서 어떤 친중 정치인이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G2 그러니까 화를 벌컥 냈다는 거 아닙니까? G2가 지금 어디 있어? G1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넘버1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패권은 중국이 차지한다. 이런 말을 은연중에 나와서 친중 인사들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중빠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2019년 정도서부터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랬을 경우에 그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참 뭐 예측하기가 힘들었는데, 중빠들, 친중 인사들이 나와서 뭐 엄청나게 중국을 옹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4조 달러다.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은 중국이 그 미국 채권을 내다 팔면은 미국 달러는 폭망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은 한계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 재밌는 거는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중뽕도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은 국뽕도 등장했습니다. 이때 국뽕의 등장은 뭔가 하면은 야, 드디어 미국이 중국을 치는구나. 이제 중국은 망하게 생겼다.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뭐 6개나 7개로 갈라질 것이자 분열될 것이다. 홍콩 독립하고 꽝둥성 독립하고 위구르 지역 독립하고 티베트 독립하고 동북 삼성도 아마 독립할 것이다. 그러면은 동북 삼성에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길림성은 우리나라에 편입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 그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됐죠. 근데 아무리 중국의 경제가 강하고 또 중국 경제 덕에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친중 인사나 중빠들은 절대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탄압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폈죠. 이건 뭐 완전히 인권 유린이죠. 아파트에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심지어 코로나 환자가 있는 그 집은 문 밖에서 못을 박아버리고, 그런 걸 전혀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의 문제,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과도한 부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하나도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혹세무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중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가지고 과거 20년, 30년 동안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중국 사업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까 중국을 옹호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중국의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이대로 가다간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중국은 뭐 무조건 무오류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대1로 자금이 북한에 뭐 투자된다, 그런 이제 헛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좌파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중 가운데 미국은 나쁜 놈, 중국이 좋은 놈 하는 도식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선전이고 전 선동이라고 보는 거고, 일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빠들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금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빠들이 신이 났습니다. 자, 이제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면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소비도 활발해지고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의 세계 경제를 중국이 이끈다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사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인들도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작 제로 코로나 해제했는데 중국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도 매달 10% 이상으로 쭉쭉쭉 감소하고,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입장이고, 뭐 잘 알다시피 뭐 헝다도 파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네들 예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떠들어대는 거하고 반대 현상이 나니까 좀 조용해졌는데,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들이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한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친해지면서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됐다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뭐 중국 수출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최근까지도 이랬습니다. 근데 지난 7월, 8월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또 미국 전문기관의 분석도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뭐 시진핑 절대 권력 반년 만에 뒷목 잡고 핑 쓰러진 중국 경제, 그리고 이미 시작된 위기, 중국 경제의 돌파구가 없다. 우리 언론이 언제 중국 경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시진핑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진핑 절대 권력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시진핑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내세운 게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중국 제대로 망했다. 모두가 놀란 중국의 실체. 이렇게 이제 중국의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중빠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중빠들이 좀 반성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 2주를 보니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나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 이제 북중러 삼국 공조가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이제 브릭스 회의에서 그 신규 회원국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브릭스 회원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나 된다.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G7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거기 가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브릭스 회원들이 새로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이 기축통화를 만든다면은 가장 완벽한 방법은 EU가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만들었듯이 브릭스 회원 간의 공통화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동의하겠습니까? 인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회원국 중에 가장 경제력이 큰 나라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화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국의 위안화죠. 그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자. 그러면 거기에 러시아가 동의하겠습니까? 인도가 동의하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얘기죠. 화웨이가 3년 동안 아닌 말로 미국의 제재로 깨갱하고 있다가 5G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와 봐라, 중국의 기술을 봐라,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스마트폰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슬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발언은 중국이
뭐 미국을 다시 추월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빠는 교활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이 함정에 빠졌다. 예,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더 곤란에 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뭐가 급해서 키신저를 중국에 보냈을까? 최근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한 거는 좀 시간이 된 얘기고요. 금년 들어서도 미 국무장관, 미 재무장관,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자, 이제, 그 미중 대결 속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이 중국에다가 올리브 가지를 흔들러 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 무조건 미국 편 들다간 중국한테 당할 수 있다. 그거죠.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 기회를 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왜 침공하느냐? 이게 미국의 계략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공동 운명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중국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살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한국이 함정에 빠졌다. 중국이 잘못돼 가지고 대만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겁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뻐젓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빠를 싫어하고, 야, 정말 중빠들은 점점 더 교활해지는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덕을 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도 불투명하고 EU 경제는 뭐 박살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중국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되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중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덕을 받다라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본질을 오히려 쉽게 꿰뚫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을 했을 적에 그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시진핑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속국이었어. 그겁니다. 그런 인식을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옛날 왕이 외교부장이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북한을 중국이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북핵 문제를 내가 주도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저는 뭐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제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침체는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폭망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우리가 이득을 취할 건 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시진핑이 밝혔듯이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 지배력,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서도 설치하고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를 대사관저에 불러가지고서는 한국 사람 야단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빠들이 잘못되고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